자,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밟아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전기차 중에서 가장 타임오프에 가까운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기함의 조건이랄까요? 기함의 매력이랄까? 이런 것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 BMW i7 M70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이 차의 성격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좀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 차는 지금 기함 중에 기함이고요, 전기차 중에 기함이고, 지금 나와 있는 기함 전기차 중에 가장 강력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BMW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런 차를 만드는 걸까요?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기함인데 전기예요, 듀얼 모터예요, 뭐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소구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충분히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이고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M70이라는 세그먼트를, 그런 트림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이 차의 최고 출력은 자그마치 65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103.5kgm입니다 제로백 3.7초예요 여러분.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7톤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3톤에 육박하는 차인데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휠베이스가 3m 20cm에 가깝고요, 그리고 전장이 5m 30cm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가 i7 커뮤니케이션 컬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투톤입니다. 화려한 브론즈에 블랙이 섞여 있는 그런 투톤이에요. 그래서 되게 눈에 띄고 더 볼륨이 도드라집니다. 이 차의 볼륨은 역시 옆모습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도톰하고 길고 앞에가 날렵하고 동그랗게 깎여 있어서 그냥 미사일 같아요. 포탄 같진 않습니다.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그 포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거는 뒤에가 좀 짧아야지 어울리죠. 하지만 이 차는 약간 진짜 미사일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날렵하게 꺾여 있고 호프만 스토킹크도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완연한 BMW이면서 전기차의 어떤 디자인적인 맹점이 있잖아요. 밑에 배터리가 이렇게 두툼하게 깔려 있으니까 도톰한 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감춘 그런 디자인입니다. 투톤도 또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얇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만약에 다 한 컬러라고 생각을 해보면 푸르릉하는 느낌이었겠죠? 이렇게 널쩍한 느낌이었을 텐데 밑에가 이렇게 있고 위에가 블랙이니까, 보통 우리가 블랙을 위에다 쳐버리면 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게 마치 자동차의 두께의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의 볼륨은 옆모습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 한 브랜드의 기함을 구매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예쁘고 권위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앞모습에서 사실 처음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 차가 원래 7 시리즈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훨씬 더 세단에 가까운, 좀 더 뭐랄까요, 좀 평범한 느낌에 가까웠죠. 근데 이거는 아이코닉 라이트 앞에 막 되게 스와로브스키 협업한 반짝반짝하는 그런 수정 같은 이런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 주간주행등이죠. 위에는 주간주행등이고 밑에는 헤드라이트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면서 위에는 날렵하고 거의 밑에는 보이지 않으면서 어떤 형태만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톰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께감을 위에 있는 주간주행등과 그리고 헤드램프 밑에 있는 그 약간 직각으로 꺾여 있는 이 디테일들이 굉장히 이 두께를 건축적으로 승화시켰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게다가 이 차는 M70이잖아요. M 퍼포먼스 모델 중에 최상위 기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 배지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기 역학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런 것들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나왔으니까 M 퍼포먼스 패키지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도 다르고요, 그리고 옆에서도 배지를 찾아보실 수 있고, 인테리어로 들어와도 M의 느낌들을 곳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일단 스티어링 휠도 3스포크에 여기 비어있는,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 스티어링 휠 되게 좋아요. 가장 액티브하고 가장 스포티하면서도 뭐랄까요, 파워풀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고급스럽기까지 한 명실상부 기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계기판에 여기 M이라고 늘 들어와 있고, 이 안쪽에 스티칭도 M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부스트 모드를 누르면 좀 더 추가 출력을 낼 수 있죠. 한 10초 정도 추가 출력을 낼 수 있는데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M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은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롤 스테빌라이저라든가 기본적으로 달릴 때 승리를 집요하게 향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그냥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옵션 시트에서 쫙 보면 이거 넣을까 말까 뺄까 말까 하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하나 없이 여기에는 그냥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엄청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운전석에서도 너무너무 즐겁고 파워풀한 차지만 i7은 기함이기도 하고, 기함은 뒷좌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쇼퍼 드리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뒷좌석에 보시면 여기 5.5인치 터치패드가 있습니다. 이 터치패드로 31.3인치 가로로 긴 모니터를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루프에 붙어 있어요. 쭉 내려오고 티어터 모드라고 해서 앞에 있는 블라인드가 다 닫히면서, 그러니까 위, 뒤, 옆 블라인드가 다 닫히면서 모니터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고, 뒷시트가 이렇게 편안하게 조정이 되면서 정말 극장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앱, 유튜브도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중에 가장 존재감이 확실하고 뭔가 제조사 차원에서 니네 어디 이렇게까지 하나 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이에요. 앞에는 12.3인치고요 요 옆에는 14.9인치입니다 요게 좀 더 길고 전체적으로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홈 버튼을 누르면요 요 옆에 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퀵 셀렉트라고 해서 중요한 기능들은 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다 조작하실 수 있어요. 자동차에서 이런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할 때 가장 편리한 게 음성입니다. 여러분, 음성보다 편리한 건 없어요. 머쓱해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조작할 필요 없고 그냥 말로 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잘 작동하고요. 이게 원래는 사실 전혀 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흠잡을 게 없습니다. 제가 가장 사실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i7은 어떤 차냐면 BMW 전기차 라인업 앞에 i가 붙잖아요. 근데 i 중에서 가장 큰 차고 7은 BMW의 기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가장 진보된 형식의 권위 있는, 가장 권력을 떨칠 수 있는 차를 구매하실 수 있고, 그 차가 바로 i7입니다. 이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점들이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역시 주행 성능이에요. 우리가 전기차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고, 전기차의 승차감이 얼마나 완성되었는가를 왈가왈부 따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BMW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줬죠. i4의 승차감도 되게 좋고요. i7 이건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낌없이 때려 부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지금 서행하고 있으니까 좀 목소리를 좀 낮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정도로 낮춰서 얘기해도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차의 무게와 크기를 고려하고, 그리고 아무리 듀얼 모터이고 출력이 센 모터가 장착되어 있다고 해도 진짜 M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제가 이래서 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결국은 어떤 와우 포인트나 기술로 시장에 어필하는 브랜드를 언젠가는 이길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테슬라의 기함을 우리가 모델 S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되게 비싸고 그것도 되게 비싸긴 한데, 근데 이런 느낌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M70이라는 i7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모델을 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2억 넘는 차를 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i7 중에서 가장 낮은, 이것도 낮거나 뭐 엔트리라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i7을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돈 있으면 M70 사야지 i7 밑에 트림 사는 사람은 돈 없어서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죠? 정말 M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한스 짐머가 튜닝한 아이코닉 사운드를 들으면 들을수록 질리지 않는다는 것도 무척 놀랍습니다. 마이 모드를 누르시면요, 퍼스널 모드, 스포츠 모드, 이피션트 모드, 그리고 비주얼이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익스프레스와 릴렉스, 이거를 뒤에 있는 스크린을 펼쳐주면서 시트도 조절해주는 티어터 모드, 그리고 여기 디지털 아트 모드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소리가 또 다르고, 부스트 버튼을 이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마치 패들 시프트처럼 달려있는 요거를 딱 당겼을 때 소리도 다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피션트 모드에서 최대 주행거리 활성화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무려 한 25%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가 추가로 확보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281km인데 추가 주행 가는 거리 108km가 나와요. 거의 3분의 1 정도인데 요걸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최대 속도가 90km로 제한이 되고 공조장치도 매우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스르륵 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주행 가는 거리는 389km로 늘어났죠. 아마 이게 보통 이제 이 정도의 기함을 타실 때는 무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맥스 레인지 모드 선택하시면 생각보다 무척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면 아마 걱정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우앤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무려 35개가 내장이 되어 있고 1600kW가 넘는 출력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리노 가죽 여기 이렇게 요 윗부분에만 써있고 밑에는 패브릭인데요.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1000이 들어갔다 그래서 좀 싼 거 아니냐, 약간 이내 원가 절감한 거냐,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 저는 직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가죽의 레인지가 되게 좀 많고 고급스러운 가죽은 만지면 뭐 기분도 좋고 그렇지만 그거는 기분 좋은 패브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슈퍼드림이라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기능들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모든 문 한꺼번에 열기, 그리고 한꺼번에 닫기, 뭐 이런 기능이 있고, 모든 선블라이트 한꺼번에 열기, 한꺼번에 닫기,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심지어 이 마이 모드까지 뒷좌석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이렇게 운전하실 때 이를테면 야 정기사 스포츠 모드로 좀 시원하게 밟아보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삑삑삑 누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탔을 때의 어떤 느낌이랄까, 어떤 감각이랄까, 이런 걸 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막 우다다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차의 운전석 혹은 뒷좌석에 앉아있으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탈 때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랑 뭐가 다르냐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어쩔 수 없이 다소 보수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이라는 게 막 구닥다리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드머니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S클래스 타시면 되죠. BMW는 옛날부터 좀 다른 길을 갔죠. BMW는 조금 더 자동차의 성격만큼, M이라는 디비전이 가지고 있는 성격만큼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오너조차도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철학과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옛날에 80년대였죠. 80년대, 90년대 여피들이 타고 다니던 차가, 그러니까 뉴욕에서 돈 많이 번 젊은 부자들이 타고 다니던 차가, 그래서 유명해졌던, 그래서 이미지를 확보했던 차가 BMW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필연적으로 젊고 필연적으로 액티브하고, 그리고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고 나의 성향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 더 어울리는 차가 바로 BMW입니다. 뭐 감각만 놓고 보면 아우디 RS 이트론 GT나 포르쉐 타이칸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제로백이나 성능이나 이런 걸 놓고, 그런 것만 놓고 보면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함이고 다른 장르죠. 그게 이 차를 되게 유일하게 만듭니다. 포워디즘이라는 건 어떤 느낌을 주냐면 그 단어 자체로 훨씬 더 진보적인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레시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은 또 다르죠. 그냥 앞서가는 사람이고, 앞서가려고 애쓴다기보다 그냥 그 자체로 앞서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더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더 빨리 도전하고,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i7이 포워디즘을 얘기한 것은 너무 착붙이었다. 이 차가 정말 그런 차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혹시 거리에서 만났을 때 이거 누가 운전하고 있는가 좀 궁금해지고 있는 차들이 있는데, 저는 i7이 늘 좀 그런 차였어요.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혹시 좀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거나 다른 기함이랑 비교하고 계신다거나,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프로파일링이랄까, 아까 말씀드리는 이미지랄까, 이런 것들을 숙고하고 나시면 이 차를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차를 선택할지 좀 고민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를 고르는데 중요한 건 사실 필요일 테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의 제약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의 캐릭터일 겁니다. 취향과 캐릭터겠죠. 나의 취향 그리고 나의 캐릭터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캐릭터에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소유했을 때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일관되어지고 즐거워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동차를 고르는 게 되게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미니 컨버터블 S,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이면 다른 차들을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에 많이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척 합리적인 차들부터 조금 더 약간 젠체하는 모델까지 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차를 타는 이유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나 이미지, 그리고 실용, 지붕을 열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이랑 아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접어두는 겁니다. 뭐 약간의 불편, 공간에서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 눈에는 들어오지만 미뤄두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를 살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i7을 고르시는 분은 그냥 승차감만 생각하시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다는 걸 그냥 차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 권위나 내 권력이나 어떤 품위 같은 것을 보수적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아닐 거라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차를 사겠다고 사인한다는 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와 취향을 드러내는 어떤 언어에 다 동의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냐? 분명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앞서가고 싶고 한순간도 멈춰있는 것이 싫은 그런 리더일 겁니다. 리더가 아니라면 사실 이런 재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겠죠. 자동차의 라인업들은 계속 시대를 거듭하면서 한 세그먼트씩 점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7시리즈가 지금 5시리즈 느낌이랑 가깝고, 지금 3시리즈는 옛날 5시리즈 같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 3시리즈는 지금 뭐 1이나 2 타보면 그 느낌이에요.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살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옛날 7보다 더 앞서간 그 느낌을 구현해 놓은 그런 차예요. 시대도 새로워지고 취향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권위나 권력이나 품위를 드러내는 방식도 각각의 브랜드에 따라서 차별화되지만 그 역시도 새로워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철학과 기능과 성능들이 BMW i7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트림 M70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도 즐겁고요.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도 너무너무 해피한 그런 차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